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한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갈등이라고 할까요? 패권 경쟁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경제 패권 또는 경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떤 경제적인 위상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GDP 면에서 보면요. 미국의 2019년도 GDP는 21조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의 2019년도 GDP는 1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한 70% 정도까지 따라온 거죠.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맹목상의 GDP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서 지금 70%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세계 무역에 있어서의 세계 경제라고 해야 되겠죠.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션은 한 24% 정도 되고요. 중국은 16%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세계 전체의 GDP를 100%로 나누었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24%, 중국이 가지고 있는 16% 정도니까요. 굉장히 그 부분도 많이 따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요,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한 1조 1천억 불 정도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제 물론 1조 2천억 불 정도의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큰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틀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무역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2001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00억 불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그 정도 가면 2,370억 불 정도 되고요. 이것이 2017년 정도 되면 3,752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불과 600억 불 조금 남짓했던 대중 무역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역 적자가 생긴 거죠.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미국의 그런 지식재산권을 다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다 탈취해 나가고 있고, 지적재산권도 존중해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대통령 후보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America First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동맹도 중요하지 않은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적인 현실주의, 소위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들이 서로의 그 협력과 협조를 위해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벌한 어떤 정글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원칙적인 현실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뿐만이 아니고 상무부를 포함해가지고 재무부,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부서에 아주 이제 대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한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 그런 매파들을 기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피터 나바로 교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 UC 얼바인에 있었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책을 몇 권이나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역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처,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강경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대중국 정책을 짜기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할 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년 후인 201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340억 불 했다가 두 번째는 160억 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천억 불 했다가 3천억 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무역 규모도 점점 더 늘리고 관세도 점점 더 확대하는 형태로. 그래서 25%, 10%, 2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을 해 나갑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거의 1년에 수출하는 거 전체를 이제 다 해도 거의 4천억 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계속해서 이게 관세를 올릴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출을 작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340억 불, 160억 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160억, 상호관세 25%를 하다가요. 그 뒤에 이제 2천억 불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하다가 이제 3천억 불로 넘어서면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2020년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1차 미중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품뿐만 아니라 공산품뿐만 아니라 미국의 곡물 이런 것들을 한 2천억 불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또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과했던 그런 관세를 일부 좀 낮춰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봉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빠져들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건데요. 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10가지 중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제조 202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산업혁명에서 성공하는 국가가 결국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2, 3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리딩을 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 패권 국가로 존재했는데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 중국이 앞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패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무역 전쟁을 넘어서 훨씬 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압박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국 기업들 이것을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중국 기업들이 회계의 투명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이제 하순에는 미국의 군용 반도체, 항공기, 통신 장비 이거에 대해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5월 15일에 가면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만의 TSMC가 이 하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전면으로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상무부는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벌써 이게 세 번째 블랙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즉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그 기업들에 대해서 바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도 제3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랙리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급망이죠. 공급망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EP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국제 공급망 사슬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국제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EP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기축통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15일 날 바로 이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LG가 중국의 하웨이에 대해서 수출을 이제 못하도록 금지가 됐거든요. 사실상 보면 뭐 삼성은 한 7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원 정도 수출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봉쇄되는 거죠. 상당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5G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G의 이것을 기술 또는 이것의 5G의 공급망, 통신 장비,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국가로 가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미국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웨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 5G에 대한 이 선두업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하웨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른 또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도 곧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경제 분쟁이라고 할까요? 전쟁이라고 할까요?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고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손해볼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그 중국의 그 부응이라고 할까요? 또는 하웨이의 부응에 대해서 이게 일정 정도의 제한 조치가 있게 됨으로써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교 문제나 또는 군사 문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